미국의 뉴욕, 포르투갈의 포르투,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이들 도시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런던의 런던 아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도시를 부여했을 때 연상이 되는 그런 이렇게 매치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한 도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는 어떨까요? 청주하면 무심천, 벚꽃. 청주하면 삼겹살이요. 서문시장 삼겹살. 청주하면 직지 심체 요절이죠. 근석활자. 연인들이 많이 가는 수암골? 청주하면 청남대, 대청호. 청주하면 뭐가 유명하지? 도시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시에 살고 있나요? 통합 10주년을 맞은 푸른고을 청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사는 이도 찾는 이도 마음 깊이 기억할 청주다움.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청주시의 리브랜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2014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중부권 최대 기초자치단체 통합청주시. 청주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 역사의 첫 주민자율 통합이라는 기록을 새겼습니다. 본디 하나였던 두 지역이 다시 하나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8년. 천년의 역사를 함께했던 청주와 청원이 둘로 갈라진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삼전 사기의 첫 시작은 1994년. 당시 문민정부가 청주와 청원을 도농통합 권유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청주와 청원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청원군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청주시 쪽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계란 노란자형 이렇게 얘기를 한 듯이 청주시가 이렇게 청원군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또 청원군이 나름대로 자치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었고, 이런 측면에서 양쪽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통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 통합이 무산된 것은 통합이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청원군의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재정적인 거죠. 재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을 할 경우 청원군의 1인당 예산액이 44%가 줄고 청주시는 23%가 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원군은 대다수 농민들인데 농업 예산도 마찬가지로 반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후 청원군은 단독으로 시승격을 추진했지만 실패. 2009년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듬해 청원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를 의결하며 다시 무산됩니다. 두 지역의 통합이 다시 물꼬를 튼 건 2010년입니다. 당시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시장, 군수로 당선된 것. 게다가 같은 생활권인 두 지역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은 머리를 맞대 상생발전 방향을 만들어냈고 2012년 청주시는 의회 의결로
청원군은 주민투표 결과 78.6% 찬성으로 통합이 성사됩니다. 천년 역사를 함께했던 두 지역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은 우리 청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우리 청주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대규모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이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 존경하는 88만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통합 10주년을 계기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의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의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물가, 무심천. 청주를 흐르는 무심천은 정겹고 고운 마음을 가진 이곳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봄이면 피어나는 예쁜 벚꽃은 전국에서 찾는 볼거리가 된 지 오래. 지난해부터는 또 하나의 재미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하면 딱히 즐겁고 재미가 없는 노잼 도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노잼 도시가 아니라 청주도 이렇게 재미난 기획이 있었구나, 시민분들이 벚꽃하고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벚꽃길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청주 최초로 이제 식문화 콘텐츠인 푸드트럭을 가지고 푸드트럭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 2,500여 그루의 나무가 14km에 걸쳐 이어지는 무심천 벚꽃길. 물론 장관이지만 그냥 걷기에는 조금 심심합니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벚꽃 축제를 위해 청주시가 주목한 것은 푸드트럭.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지역별 관광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 소비 주의 1위는 식음료업입니다. 어디를 갈 것인지에 먹거리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시민들 입장에서도 해마다 만났던 꽃놀이에 먹거리 하나 더해줬을 뿐인데 배로 즐겁습니다. 체험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손주랑 같이 만들기 체험도 하고요. 네, 그림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에 한참 서가지고 줄 서서 먹을 것도 샀어요. 네, 즐겁네요. 이 축제를 위해 청주시는 제1운천교 일원의 잔디밭을 조성했습니다. 마치 소풍 나온 듯 소담하게 피어오른 꽃을 보며 맛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식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관람객 스스로 회수함에 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환경도 지켰습니다. 무심천에 벚꽃이 피기를 기다린 건 푸드트럭 사장님들도 마찬가지. 서서 먹는 간편식 이미지가 강했던 푸드트럭이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청주에서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 축제를 갔을 때는 보통 이제 다른 어떤 행사 무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었다면 이번에 청주 푸드트럭 축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푸드트럭이 주가 되는 그런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주인공이 된 그런 이런 기분입니다, 지금. 네. 여수에 밤바다가 있다면 청주엔 햇살 찬란한 뜰이 있습니다. 너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재즈의 향연. 언젠가부터 청주를 음악의 도시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건데요.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재즈와 아름다운 자연의 만남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뮤직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네, 올해 청남대 재즈토닉은 이 청남대를 대학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착안하여서 이 가상의 청남대 공간을 만들고 이 대학 축제처럼 낭만과 열정을 즐기는 그런 콘서트로 기획하였습니다. 정말 실력이 많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뮤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컬처노믹스. 덴마크의 교수 페테르 두엘론이 처음 제기한 이 개념은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의 도시 대부분이 노래에 등장하는 지역명이나 뛰어난 음악가를 활용하는 반면 청주는 자유로운 음악 재즈와 아름다운 자연을 테마로 새로운 컬처노믹스를 실현했습니다. 와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푸르른 잔디와 그다음에 앞에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재즈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인상이 너무 깊었습니다. 재즈를 들으려면 거의 뭐 남이섬이나 서울 이런 데 가서 많이 즐기고 하는데 청주에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청주를 노잼 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주는 꿀잼 도시인 것 같아서 네, 꿀잼 도시입니다. 올해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은 약 3만 명. 해를 더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가 경쟁을 넘어 도시 경쟁의 시대. 독창적인 콘텐츠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악과 자연이라는 문화와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청주시가 음악의 도시가 되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봄하면 자연스레 청주가 떠오르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미난 이야기를 심어가는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들어가자. 와, 여기 어디야? 동아야? 신기하지? 와. 마치 시대극 속으로 들어온 듯 옛 감성 가득한 공간. 옛날의 모습이 담긴 그런 곳으로 왔거든.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낼 거야. 너무 예쁘다. 와, 여기 뭐야? 추억의 장소, 추억의 장소. 엄마 옛날 앞에 문구점이 이랬어. 가면, 서율이 좋아할 만한 인형도 있다, 야. 바비 인형이 있어. 옷 이거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쩐지 아이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신난 것 같죠? 청주 도심 속 한편에 자리한 이곳은 복고를 테마로 재생해낸 공간입니다. 한옥스테이 터무니는 추억을 사고 문화를 파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한옥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구멍가게라든가 옛날에 다녔던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교복도 입고 사진도 찍으면서 가족끼리 행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칫 버려질 뻔한 한옥 두 채를 이어 과거로 돌아가는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 잘 되살린 공간 하나가 도시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 완전 옛날 집이다. TV. 텔레비전이라고 했어. 텔레비전. 테레비라고 했어, 테레비. 와. 와, 저게 뭐야? 다락방 구경 가보자. 여기 비디오인가 봐. 다락방 구경 가보자.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소비의 중요한 가치. 엄마 아빠의 어릴 적 추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도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벚꽃 체험에 달고나 만들기는 빼놓을 수 없죠. 기억을 살려 아빠가 먼저 시도해 보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문철 씨 마음이 점점 새카매집니다. 망했다. 오,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어떡해. 망했다. 망했다. 어떡해. 자, 이번에는 막내 동아가 도전해 보는데요. 마지막 모양 찍는 것까지 예쁘게 성공. 기다려보자. 와. 그 아빠가 캠핑 갔을 때마다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안 해줘서 좀 서운했었는데 오늘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과거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옛날 애기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서 국민학교 때, 저희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추억을 간직한 채 그 자리에 있어주는 나의 도시. 청주의 또 다른 정체성입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청주에서 즐기세요. 즐기세요. 경제활동이 활발한 생산인구 비율은 그 도시의 성장 동력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젊은 인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난 기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청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인력하고 예술 인력이 만나가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아주 젊은 회사입니다. 영화, 그림, 음악, 언어 등을 스마트 기기와 더하는 새로운 개념의 매체. 기술로 놀고 예술로 짓는다는 기업의 슬로건처럼 다양한 전공자들이 한데 모여 자신들만의 창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매체 사업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몰리기 마련이지만 기업의 대표와 직원들은 청주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남들은 좀 청주에서 일하는 게 괜찮냐 하긴 하는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그 이유는 청주가 거의 우리나라 거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는 것도 뭐 멀지가 않고 또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편했었고요. 저희가 청주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어디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직원 전부가 이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청주로 온 타 지역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올해 입사한 개발자 최재호 씨는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청주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도제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연을 맺었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알게 돼가지고 해당 프로젝트가 엄청 재밌고 신선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뭔가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보고 또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20대 청년은 60만 명에 달합니다. 청주의 청년들이 지역에 남고 또 다른 청년들도 청주로 향하게 하는 정책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서 우리 청주시 청년들이 그 기존에 있는 크리에이터 그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기업도 지원도 해주고 또 거기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스스로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역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지만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젊은 도시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일자리의 다변화,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주도 웬만한 인프라는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실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게다가 또
서울보다 훨씬 붐비지 않고 또 이렇게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굉장히 좀 적합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또래의 마음은 또래가 가장 잘 아는 법. 청주시에서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들하고 오고거든요. 다양한 청년들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서 청주시 하나뿐인 청주시 청년 지원 기관입니다. 남들은 별처럼 빛나고 있는데 저는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 청년들하고 오고오고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너니까, 너라서 반짝하는 그 말로써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뜨락 5959.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교육 등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 참여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다양하게 창업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가들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 커뮤니티들이 확대되고 청년 상인분들, 청년 창업가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청년들이 청주를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청주에서 머물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시의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운천동. 도시가 개발되면서 차차 사라지고 있는 구불구불 골목들이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는 정겨운 마을입니다. 우리 동네는 1980년대 초반에 택지 개발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부유한 동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던 우리 마을 주민들도 행복했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도시 개발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게 돼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완전히 그 모습은 사라지고 원도심에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천동 주민들 마음속에 애틋하게 자리한 나의 동네가 몇 해 전부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니고서는 드나드는이 없던 골목에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데요. 운리단길이라는 별칭도 생겨났습니다. 일단은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카페도 되게 많고 소품샵도 많고 해서 구경거리가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한적하기만 한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더 볼 게 있는 여기만의 특색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족 단위나 아니면 연인끼리 데이트 코스로 오기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찾아오자 하루가 멀다 하고 문 닫는 상가들이 즐비하던 골목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천동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 공방, 음식점 등은 116곳이나 됩니다. 운리단길이 조성되던 초창기에 마을로 들어와 고양이 입양지원센터를 만든 김희수 씨. 운천동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마당이 있는 곳에 좀 있고 싶었어요. 이제 고양이들이라는 특성상 도심 한가운데 어떤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좀 트여져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나 사실 만족스러워요. 주민분들도 좋고, 네, 특히나 이제 주택에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드리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고 청년들이 하나 둘 운천동으로 향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물론이고 뜨는 거리라는 기대감에 무작정 들어왔다 자리 잡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았던 겁니다. 운천동의 이렇게 좀 화려한 부분의 뒷면에 폐업률이 엄청 높았어요. 특히나 이제 청년분들이
1년마다 이 동네가 아예 전부 다 바뀐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폐업률도 좀 낮추고 거기서 이제 자생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게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 거리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운천동 청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청년 상인 협동조합을 만들고 동행을 시작한 건데요. 새롭게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판매를 해봤을 때 문제가 자꾸 건드리니까 초침이나 분침, 뭐 시침 전부 다 휘거든. 그래서 이거 아예 패키지화해서 판매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 쪽으로 나오니까. 고양이를 테마로 소품샵 창업을 계획 중인 건국 씨는 희수 씨 가게 안쪽에 작은 팝업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도와 실패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이게 가능할까? 좀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거는 사실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여기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보고 하니까 주변에 청년 대표님들의 성공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 일단 서로서로 돕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저 같은 이제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차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운천동. 청주와 청년이 함께 웃는 미래가 운천동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일단 시민들이 우리 청주는 살기 좋은 도시다. 진짜 계속 여기서 살고 싶은 도시다. 우리 자식들도 여기서 살게 하고 싶은 도시다. 이런 게 첫 번째라고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원도심이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데 원도심의 그 유휴 공간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연극이나 예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데 앞으로의 어떤 큰 그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민선 8기에서 하는 꿀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청주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역동적인 일들이 청주의 브랜드를 좀 리브랜딩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옛날 옛적 사금을 캐냈다 하여 금천이라 이름 지어진 동네. 물이 흐르는 곳이 을에 그렇듯 서기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 동네에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동네 이제 사라지는 것들 또 동네 기록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는 거에 좀 안타까워서요. 동네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또 과거의 모습을 기록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금천동 동네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테마는 기록. 청주만의 독창적인 일상기록 저장소 동네기록관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심천 옛날 복개동서 하기 전에 그래 그때 애들 노는 사진 있었잖아. 네, 요 사진 여기 무심천면에서 맞아, 요 아빠가 얼마 전에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여기서 놀다 갔어요. 요 사진 기증하시고 시간을 파는 가게. 금천동 동네기록관은 시민기록을 브랜드로 연결한 공간입니다. 금천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나의 기록을 기증할 수 있고 언제든 찾아와 꺼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와서 이 트럭 있잖아요. 트럭으로 이사하던 게 또 동네기록관이 없었다면 사라졌을지 모를 소중한 삶의 조각들입니다. 기록은 한 번 없어지면 다시 그렇게 복원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다시 그 기록을 남긴다는 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거를 할 때 옛날 거를 보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록이나 역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기록관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버릇이 생겼다는 주민들. 기억하고 있을 땐 자신만의 추억이지만 기록이 되면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걸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채록한 금천동의 이야기는 지난해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종종 책에 실린 오랜 가게들을 둘러보곤 하는데 그 사이 또 하나의 가게가 자취를 감추는 중입니다. 아, 어떻게 하루 사이 없어졌냐? 40년 된 이발관. 그래요. 여기 저도가 저 단거리 맞추거든? 아니, 저도 저번 주에 와서 봤거든요. 금천동에서 제로래 된 거예요. 그게. 아, 너무 아쉽다. 야, 근데 이런 거 사라지면 참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안 해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해놓은 거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 남성이용원 이거. 1978년 남성이용원. 지금 78년이면은 지금 20년하고 한 50년 50년 된 거지. 이게 하루 만에 없어졌어요. 세상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기록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도시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청주는 직지의 고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인쇄업이나 또 책, 또 기록들이 되게 중요한 곳인데 또 기록문화도시가 됐잖아요. 여기서 동네 기록관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람되게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기록에서 동네의 기록이 되고 이것을 청주시에서 다 흡수해서 좀 더 기록에 대한 의미가 더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청주에 오면 지금 근대 문화, 현대 문화의 기록들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문화적 가치 또는 관광 코스 등이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이어지는 끈. 인류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청주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기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작년 연말 세계 유일의 국제기록 관련 기관으로서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훼손 우려가 있는 유언 기록물의 보호는 물론 여러 나라에 본산된 잠재 기록물을 발굴하고 디지털화하여 보존은 물론 보편적 접근을 통한 활용을 정진시키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2004년 유네스코 직지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상자 상금과 행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의 고향이라는 것도 기록문화 창의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기록으로 꼽히는 문화, 청주가 이어갈 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기록을 매개로 해서 청주시와 저희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세계적인 파급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중근 씨네. 아내 소혜 씨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가장 바쁩니다. 깨우랴, 밥 먹이랴, 등교 준비하랴. 몸이 열이라도 부족한데 남편 중근 씨는 어디 간 걸까요? 아침부터 바쁘신데 아빠는 혹시 어디 갔나요? 아빠는 일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빠가 혹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농부입니다. 농부? 네. 무슨 농사를 져요? 사과 농사, 자두, 토마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라기에 어디 멀리 있나 했더니 집에서 30분 거리.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침이 분주합니다. 농촌의 하루는 해도 뜨기 전에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차 사과 농업을 하고 있는 어암 1위 이장 윤중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느꼈거든요, 어느 순간에. 다른 아버지들은 안 하는 우리 아버지만의 특별한 직업을 보고 나도 저런 멋진 농업인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가업을 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환경은 도시가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주와 미원이 워낙 가깝다 보니 금세 고민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미원도 이제 청주시니까 제가 언제든지 아이들 보고 싶으면은 청주 집에 갔다 올 수 있고, 아이들도 주말마다 와서 제가 어렸을 적 컸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을 느끼면서 자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랑 시골이랑 가까우면은 일단은 소비자들도 이제 농촌에 직접 와서 농산물들도 구매할 수 있고, 하물며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조차도 여기 시골을 느끼면서 체험 활동을 하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한창 작물 심는 시기에는 아빠의 농장이 아이들에겐 놀이터. 우리 근데 작년에도 토마토 심었잖아. 엄청 높게 컸지, 토마토.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실력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토마토 심다가 옛날 얘기 듣는 건 덤. 난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일 엄청 많이 도와드렸는데. 내 입을 거... 진짜 그랬어요? 응?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말을 안 할래. 괜히 내 발등 내가 찢는 게. 진짜 그랬어요, 아빠?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일 도와드렸어. 학교 안 가는 날마다. 그치, 엄마? 안 도와드렸어. 그렇다고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아빠를 거쳐 손자, 손녀로 이어지는 농사. 마음만 먹으면 땅과 함께 놀 수 있다는 건 도시와 농촌이 가까운 청주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엄청 많죠. 저희도 사과 체험 농장도 하지만 저희는 딸기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편에서 이제 그 사과 설기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근처에 목장, 우유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주기 체험 농장은 굉장히 많죠. 근거리 한 20분 정도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아이들 키우기 참 좋네. 네, 너무 좋죠. 청주가 저는 다른 지역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청주시 강내면의 로컬푸드 직매장 앞이 분주합니다. 가장 싱싱할 때 수확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것이 농부들의 마음. 어디서 오셨어요? 예, 오송했어요. 오송에서? 네네. 뭐 가져오신 거예요, 오늘? 상추요. 네, 저는 오송에서 왔고요. 대파를 납품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도심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 덕분에 어디서든 도시와 농촌이 가깝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을 활용한 것이 바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네, 로컬푸드 매장은 그 생산 농업인들이 아침에 갓 생산한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일찍 서둘러서 지금 여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산하기 한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옥산면에서 14년째 유기농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일구 씨. 매일 오전 수확해 점심쯤 매장에 진열하는데 다음 날 모두 비워진 진열대를 보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로컬푸드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농가소득에도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농 상생의 어떤 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 청주에서는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도시농업.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더했을 뿐인데 도시농업은 청주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집 한편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건물 옥상에 식물을 심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부엌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는 것.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는 건데요. 지금 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희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뭐 크게 이제 본 적도 없고 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해보니까 이제 이 도시에서도 농업이 뭐 멀지 않았다,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청주시가 가진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도시와 농촌은 이제 멀게만 느껴지는 두 단어인데요. 도시농업의 형태를 보시면서 도시와 농촌이 멀지만은 않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주시가 도시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고 도시와 농촌이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많은 우려를 낳았던 부분은 두 도시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먼저 우리 의견이 먼저 집합이 돼서 수렴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같은 걸 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325억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통합시 출범을 위한 재정 지출 금액에 비한다면 아주 너무 작은 미약한 금액이 아닐까. 문제점도 있지만 대원칙으로는 통합을 해야 지역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통합 청주시로 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 시민들은 지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끝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청주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도시 리브랜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행정 주도적이어도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협의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서로 동의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것을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간 통합형 뭐 거버넌스 체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그 청주의 앞으로의 미래의 발전 모습은 어떻게 그려나갈 건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청주시는 통합과 함께 인구 88만, 비수도권에서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건 생산 활동도 여가 활동도 활발하다는 것. 정부의 사업들과 기업의 눈이 청주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릇이 크다는 것은 담을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청주는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가치가 크다.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합된 어떤 행정력 이런 부분은 뭐 상당히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이제 그 중요한 자원일 것 같고요. 재충전을 통해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바로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으로 꼽힙니다. 청주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청주는 2차 전지 산업 관련 중점된 모든 기관들이 같이 있어서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고 또한 2014년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서 국가와 민간의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에 이어 지난해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된 청주시. 이미 가동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입니다. 저희 센터는
중소기업들, 2차전지 중소기업들의 소재 부품에 대해서 양산성 검증과 그다음에 사업화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빨리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기에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청주시는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배터리 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첨단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들이 오창에 집착화됐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요. 지속적인 대기업도 육성이 되고 또 관련된 기업 기관들이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고 그 속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세기를 열 수 있는 거대 과학시설.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빛보다 1억 배 이상의 아주 밝은 빛을 만들어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시설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금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25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27년까지 구축 공사가 완료가 되고 28년도부터는 본격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청주는 과학도시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갖게 될 텐데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하면서 당초에 이제 그 당시에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했을 경우에 경제 효과는 한 5조 원 이상, 그다음에 뭐 부가가치 효과도 한 2조 원 이상, 그다음에 뭐 고용 유발 효과는 한 2만 명 정도 이상을 보고서 유치를 한 거기 때문에 명품 도시뿐이 아니라 뭐 이 산업 부분에서 이제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지금 현재 힘쓰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까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숲이 좋기로 알려진 낭성면. 어딜 둘러봐도 푸름이 가득한 이곳에 자연을 즐기는 캠핑객들의 천국이 들어섭니다. 청주시가 국내 최대의 레저 아웃도어 기업과 1,000억 원대 캠핑랜드 조성 협약에 성공한 겁니다. 캠핑장뿐만이 아니라 캠핑장 내에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실내 수영장, 인피니티 풀, 뭐 어린이 놀이공원, 뭐 여러 가지 짚라인까지 생각하면서 이 캠핑장 안에서 모든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는 캠핑랜드. 개장하면 연간 35만 명이 방문하고 생산유발 1,995억 원, 취업유발 1,107명 등의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청주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먼저 청주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으로 전국적인 행사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이고, 그리고 뭐 요즘 그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제 젊은 도시라는 점, 그리고 또 청주시의 또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선정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도시와의 차별점입니다. 청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그 정체성이 살아날 때 청주다움이 완성됩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명품 도시로서의 어떤 그 시정 정책들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지 방문객들이나 애지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도 투자 정책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주는 뭐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주에 많은 그 관심과 또 방문, 또 참여, 또 투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의 어떤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락하길 바람과 동시에 누구나의 사랑을 받는 곳이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이 모여 그 도시의 브랜드가 됩니다. 네, 우리 청주가 통합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청주가 100만 자죽도시 그리고 글로벌 명품 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88만 시민 여러분, 우리 청주는 도시 경쟁력 또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청주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빠르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우리 청주의 비전을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사는 재미가 있고 젊음의 활기가 넘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고 그 모든 삶의 순간을 기록해 나가는 것. 지금까지의 10년, 앞으로의 100년. 삶의 가치와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청주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